반갑습니다. 화요일 데일리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그동안 잔잔한 흐름을 보이다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요란한 변동성 증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리서치에서는 애플 제휴카드 중단과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조정 영역에 진입한 증시인데 차트를 통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응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지수 현황입니다. 어제 변동성을 요란하게 보였던 증시인데요. 장 초반 차익 매물과 매수 싸움이 일어나면서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0.2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도 초반에 이 조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S&P 500 지수도 4,554선에서 어제 마감이 되면서 거의 보합 수준 0.1%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증시는 이번 주 경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어제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상승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이벤트를 통해 첫 판매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몇 년간 지연이 되면서 이 목요일에 처음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전기 픽업 트럭의 대량 생산에 도전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출시를 기념하고 10명의 고객에게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요일 오후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의 시작은 브랜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테슬라가 모델 3 소형 세단과 모델 Y 소형 SUV를 더 많이 판매하고 주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첫 공개에서 테슬라가 트럭의 시작 가격이 배터리 범위가 약 250마일인 단일 모터 버전의 경우 약 39,000달러, 500마일 범위의 세계 모터 버전의 경우 최대 69,9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의 평균 거래 가격이 2019년 이후에 평균 약 25에서 45%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도 그에 맞춰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도 0.32%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애플이 어제 골드만삭스와 신용카드 제휴 중단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이 그동안 골드만삭스와의 신용카드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소비자 대출 추진이 중단이 되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골드만삭스에게 15개월 이내에 계약을 종료하라는 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제휴 종료에는 애플이 2019년에 출시한 신용카드와 2023년에 출시된 저축계좌를 포함하는 애플의 소비자 파트너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이 제휴카드에 대한 새로운 발급자를 선택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오늘도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인데요. 어제 우리 짜방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테슬라가 상승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테슬라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한 이슈적인 내용들을 빼더라도 기술적 분석상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어제 테슬라가 246.7달러, 거의 4.5%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테슬라가 이 상승 추세 파동을 타지 못하고 계속 초입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만 진입을 한다면은 테슬라가 충분히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4.5%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그널 상으로도 어느 정도 상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아직까지 이 추세 파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변동성을 한 번 더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구간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추세 파동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테슬라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고요. 상단 넥라인인 252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면 테슬라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촉발이 되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TQ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이 상승 구간에서 머무르면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는데, 쏙슬 같은 경우는 상단쯤 왔을 때 차익 매물이 다시 나오고 이후에 저점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단타 트레이더들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가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어제 22.5달러 거의 지지선 구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장중 한때 3%까지 하락을 했던 쏙슬이 1.87%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단기 11선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22달러 구간, 그리고 좀 더 깊은 조정이 더 나왔을 때 21.5달러 구간까지 이제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22달러 구간 좀 왔을 때 나름의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단기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정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단기 시그널이 어느 정도 상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줘야만이 좀 더 스윙 시그널도 상방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시그널이 돌기 전까지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촉발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수익적인 그런 구간들도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GDP가 있는 만큼 또 한 번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쏙슬이 22.5달러 그리고 22달러 구간에서의 지지적인 그런 형성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은 조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TQ의 주가도 보시면은 어제 44.4달러 0.79% 소폭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TQ가 이 상단 넥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항에 막혀 있는 모습인데, 의외로 쏙슬보다는 지금 TQ가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TQ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단기 11선이 있는 44달러 구간과 43.5달러 구간에서 지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43달러 구간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자리는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TQ가 어느 정도 44달러 그리고 43.5달러의 지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세를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TQ가 상방 쪽의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지금으로서는 45달러에서 이 저항에 막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45달러를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하는, 그리고 상단 넥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나와야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돌파적인 그런 모습들도 나올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적인 구간 그리고 상방에 대한 저항적인 자리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채권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20년물이 4.7%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4.6% 구간까지 온다면 TMF가 5달러를 좀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20년물이 4.65%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4.7%가 이탈이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내려오더라도 이 4.65%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TMF가 어제 5.14달러, 0.39% 소폭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그널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격을 넓히면서 이 상방 쪽의 움직임을 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TMF가 이 추세 파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더 힘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커질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잔잔한
그런 파동을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시그널만 지금 상방 쪽에 움직임을 주는 거지 추세 파동의 힘이 어느 정도 잔잔하게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지루한 그런 상승에 대한 구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연설에서 또다시 한번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국제의 흐름에도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화 정책의 완만한 그런 내용들만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를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이러한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이 한 번 더 시장에서 다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표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예상을 해보셔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시장 대응 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